자, 지금 ELS 폭탄이 터지냐 이렇게 주말 사이에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ELS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주가 연계 정권이죠. 그래서 자, 유럽과 연계된 ELS,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몇 개 주가 지수를 모아서 그거에 이제 얼마가 돼야 돈을 받고 그 주가의 지수에 미치지 못하면 이제 돈을 못 받고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일종의 그 투자 상품입니다. 펀드죠. 그래서 홍콩 H 지수를 토대로 발행된 주가 연계 정권, 즉 ELS에서 원금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 있어서 금융당국이 수사에 나섰다는 거예요. 최근에 홍콩 증시가 폭락하면서 홍콩 주식과 연계된 파생 상품을 판매하는 ELS가 국내에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보통 은행에 가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정기 예금이나 적금하겠다 하면 ELS 소개하면서 좀 하라고 창구 직원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권유하죠. 그래서 그 은행 직원의 그런 권유는 녹음도 안 되고 나중에 오리발 내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권유해놓고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샀던 이 할매 할배들 이런 분들이 그냥 한꺼번에 돈을 날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최근과 같이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치는 상황에서 이런 상품은 아예 근처도 안 가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규모라서 국내에 국민은행이 이걸 제일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이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가 일주일 전부터 조사를 했는데 최대 판매 전형인 국민은행부터 시작해서 다른 은행까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ELS는 기초 자산이 되는 지수거나 아니면 어떤 몇 가지 종목을 놓고 이 통상 3년을 만기로 해서 그 사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주가나 주가 지수를 유지하면 약속된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그런데 손실 발생의 기준점이 되는 구간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때부터 원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 근래 가입한 게 아니라 2021년에 지금 이런 사태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지금 홍콩의 주가 지수가 최고 고점이었는데 그때가 106.77이었대요. 2021년 2월 19일. 그 뒤부터 하락해서 2021년 2월 19일 날 이 주가 지수가 12,106이라고 찍혔어요. 그 뒤부터 계속 하락해서 11월 24일에는 반토막이 난 6,075까지 떨어졌어요. 자, 오늘은 이제는 74가 더 떨어졌어. 74포인트가 더 떨어져서 5,967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은행에서 어마어마하게 팔은 모양인데 금감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체 은행권이 판매한 H지수 연계 ELS 잔액 15조 6,676억에 52.3%, 8조 1,972억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행의 H지수 연계 ELS 중에서 손실 발생 구간에 들어간 잔액이 4조 9,288억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만기가 이게 이제 상환하는 만기가 돌아오죠. 중간중간에. 이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만 지금 4조 6,400억에 달하는데 대규모 피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예측되는 게 3조 한 8천억 정도 피해가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신한은행의 2조 3,700억, NH농협이 2조 1,300억, 하나은행이 2조 1,200억 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2조대의 세계은행이 ELS 잔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 ELS 판매 잔액이 20조쯤 되는데 정권사의 간판 상품이고 H지수가 폭락하지 않으면 예금 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한마디로 주가가 상승한 수익까지도 같이 볼 수 있다면서 은행들이 신탁과 펀드 형태로 ELS를 엄청 팔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중국이 부동산 금융 위기, 경제 침체 등으로 홍콩의 이 H지수가 반토막 이하로 나면서 최근 몇 달 새 만기가 돌아온 ELS 상품은 45%의 원금 손실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만 5대 은행에서 8조 4천억 규모의 ELS 만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홍콩 H지수가 반등하지 않으면 손실을 면할 방법이 없는, 내가 볼 때 더 떨어질 거라고 봐요. 지금 속도로 가면 5천선도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후 만기가 되는 이 상품과 정권사 판매분이 또 있을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손실 규모가 어마어마할 걸로 보이는데 이런 상품은 투자, 예금이 아니라 투자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ELS는 100% 손실을까지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자 보호장치가 전혀 없이 원금 손실이 지금 100%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당연히 그럴 리가 없다, 잘 될 거다라고 그렇게 꼬드기면서 팝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항의가 빗발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전 판매, ELS 투자자 상당수가 재력이 좀 있는 고령자인데 이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을 안 했을 거란 거죠. 우리가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모펀드 사태 때도 결국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총 15조를 팔았다는데 그래서 홍콩 ELS가 안전하다고 하더니 노후 자금을 날릴 판이다. 잠 못 드는 투자자들 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내년 상반기 7천선 회복이 안 되면 투자자들 대부분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건데 ELS 원금 손실이 이렇게 클 거라는 것을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동안 은행에서 이 투자 위험성을 설명받은 적이 없다. 재가입 시기마다 저도 가입한 상품이다. 늦게 오면 좋은 상품 없어진다고 재촉만 했다. 그러면서 판촉 과정에서 원금 손실이 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한 내용은 녹취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은행에서 뭐 대화할 때 녹취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딱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ELS는 보통 6개월마다 기초자산 ELS 지수의 기초가 되는 이 자산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 약속한 수익률에 따라 조기 상환도 되는데 밑돌면 미루고 해서 최대 3년으로 가죠. 특히 지수형 ELS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까지는 장기간 손실이 나지 않고 수익률도 괜찮아서 고액 자산가 은퇴자들이 앞다퉈서 넣었는데 최근에 이제 고금리 영향으로 글로벌 증시 하락이 이제 되면서 투자 위험이 커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방치가 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최근에 보면 이 파두를 갖다가 계기로 어닝 쇼크로 주가가 폭락했던 파두라는 파두 회사 이후로 이제 이 기술 특례 상장 등에 대해서 관리를 갖다가 크게 강화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기술 특례 상장 63%가 공모가에 밑돌았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한 50개의 기술 특례 상장을 했지요. 자, 그래서 뻥튀기기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해서 이것이 비리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특례 상장한 회사 중에 제대로 지금 되는 회사가 별로 없다. 특례 상장 기업의 80%가 매출 부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해서 문 정권의 기술 특례 상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이오를 중심으로요. 코로나를 빙자해서. 그거 왜 조사 안 합니까? 그래서 이 바이오 주식에 물린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래서 이 주가 비리, 기술 특례 상장과 관련된 주가 비리, 신라젠이 대표적이죠. 자, 이거 전부 조사하기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새기 센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